2020년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종목을 꼽자면 전기차 관련주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 세계 각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증액해 주었고,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죠. 한국 투자자가 가장 사랑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테슬라는 액면 분할하기 전에 2021년도 당시 $900까지 상승을 하면서 전기차 대장주의 힘을 보여주었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관심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전통 에너지 산업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코로나 당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같은 시기에 정유주들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런데 2022년도부터 정유주들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관련주들은 하락하고 전통 에너지 산업은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전기차 관련 주식들은 한 가지씩 들고 계실 텐데, 최근에 부정적인 분석들이 나오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최근 전기차를 제조하는 기업들은 너도 나도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 상반기 미국 내 자동차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포드는 전기차 수요 둔화를 감안해서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 등 $120억 규모의 전기차 관련 투자를 연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차 사업부인 이포드가 $13억 의 손실을 입었다고 실적 발표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테슬라는 멕시코 공장 건설 계획을 늦추겠다고 발표했고, GM과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투자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서 현재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태죠. 최근 몇 년 사이 높아진 고금리로 인해서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가격이 비싼 전기차의 수요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긴 충전 시간과 충전소 인프라 부족 문제와 배터리 성능 문제도 부각되면서 부정적인 전망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 사업을 주도해 왔는데,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 전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영국은 203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판매 중단을 선언할 만큼 노르웨이, 네덜란드와 더불어 유럽 내 전기차 전환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최근에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시점을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현재 영국 경제는 지난 40년 통틀어 인플레이션이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는 상태고, 생활고로 인해 밥을 굶는 아이들이 급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전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친환경 정책은 영국에게는 지금 당장 힘들어 보여요. 자동차 산업에서 부품 산업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수백 개 이상의 부품을 공급받아서 한 대의 자동차가 완성이 되죠. 흑연 같은 중국의 핵심 원자재 수출을 통제하면 자연스레 생산 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 감소와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이 따라오겠죠. 게다가 내연기관보다 부품 수가 절반밖에 안 되는 전기차의 전환은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현재 제조 및 수출 역성장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건 노동력 공급을 통한 경제 성장입니다. 일자리 공급이 우선인 국가에게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건 경제 성장이 절실한 다수의 국가들에게는 친환경 정책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얼마 전에 유럽의 문제점을 영상으로 다뤄드리면서 독일 경제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죠. 유럽 경제를 이끌어가는 독일 경제가 현재 힘든 이유는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 한몫하고 있어요. 원전 의존도가 가장 높은 독일은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풍부하고 값싼 러시아 에너지를 수입하게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강력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룬 반면에 에너지 공급처를 다변화하지 못하고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는 더욱더 높아져만 갔죠. 러우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끊기게 되자 독일은 극심한 에너지 위기를 겪게 되면서 현재 위기에 빠진 상황이죠. 현재 독일은 내년 4월까지 원전을 정상적으로 재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글로벌 국가들의 친환경 정책 사업이 부진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니 부품 시장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우리가 상반기에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담았던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 폐배터리 재생업체 등 현재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 정책 전환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정부 재정 부족 등 많은 부작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친환경 정책에서 다시 전통 에너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외면받았던 석유 관련 기업들이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2022년 러우 전쟁이 발발했고, 최근 중동 전쟁까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죠. 원유를 구입해서 정제한 후에 석유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정유주들의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또 워렌 버핏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워렌 버핏은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중국의 전기차 기업인 비아디 주식을 약 2억 2,500만 주를 활 홍콩 달러에 매입을 합니다. 매입 이후에 비아디는 중국의 1위 전기차 기업으로 성장했고 주가는 폭등하면서 워렌 버핏에게 2,500% 이상 수익을 안겨주었죠. 워렌 버핏은 2022년도 8월 이후부터 수십 차례 주식을 매각하면서 20%대였던 지분율을 7%대까지 낮추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비아디 주식을 매각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지난 5월 대만의 TSMC 지분을 모두 매각한 것을 보아 아마도 미국과 중국의 대립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지정학적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아디는 전기차 관련주죠.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 실적이 앞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각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워렌 버핏은 비아디 주식과 TSMC를 매각한 현금으로 미국의 정유사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미친듯이 매수했고 지분은 26%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느낌이 좀 오시나요? 현재 워렌 버핏은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서 전통 에너지 시장으로 자본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석유 공룡 기업들은 경쟁사를 인수하면서 대규모 M&A를 성사시키고 있는 상태죠. 미국 1위 정유주 엑손모빌은 지난 11일 미국 셰일 업체 시추 업체를 80조 원의 인수 협상을 했고 미국 2대 정유사인 쉐브론도 미국 에너지 기업 헤스코퍼레이션을 71조 원에 인수하면서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석유 공룡 기업들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원유 시추와 정제 활동을 확대하는 반면에 풍력, 태양열, 전기차 배터리 등 대체 에너지에는 거의 투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기차 보급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로 석유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다수 에너지 전문가의 관측과는 정반대의 행보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개인적인 생각도 석유의 시대가 빠르게 종말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미 2019년도부터 석유 순수출국이 됐고 2024년도에는 원유 순수출국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8년도부터는 천연가스 순수출국으로 전환을 하면서 많은 에너지 수출을 통해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으로 인해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국가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국은 넘쳐나는 천연가스를 팔 수 있는 마켓을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러우 전쟁이 발발했죠.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에게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자 미국은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던 유럽 마켓을 공략했고 장기간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럽의 천연가스 마켓을 통째로 가져갔어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미국의 오일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렸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아마도 미국 정부는 에너지 수출로 인해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탈석유화는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그럼 우리는 현재 시장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각국 정부는 앞으로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떨어진 경제를 회복해야 되고 회복을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친환경 정책 전환은 연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향후 몇 년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성은 친환경 에너지가 아닌 전통 에너지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로 인해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증가할 거고요. 러우 전쟁이나 중동 전쟁 같은 지정학적 위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4년도 글로벌 국가들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 회복이에요. 경제가 회복할수록 에너지 소모량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통 에너지 섹터 쪽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회복하는데 시간은 좀 더 걸릴 거예요. 만약에 내가 관심 있게 지켜보던 종목의 가격이 추가로 더 하락을 한다면 담는 것도 좋은 선택으로 보여져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한다면 정유주 등 전통 에너지 관련 섹터가 좋아 보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전기차 관련주들 담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2024년도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시장에 굉장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바이든이 연임을 하게 되면 전기차 관련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사업들이 다시 각광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친환경 에너지보단 전통 에너지, 즉 정유사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 임기 당시에 감세 정책을 통해 밀어준 기업을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하는데 국제유가부터 미국 정치까지 알아야 되니까 참 쉽지 않죠. 주식 투자의 매력은 노력과 인내만 있으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열심히 시장을 분석하는 노력을 통해 좋은 종목을 고르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 안목으로 선택한 종목이 상승할 수 있게 인내를 한다면 아마도 경제적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날이 꼭 다가오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